이 제품 하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프리미엄 홍삼, 바로 천지향인데요. 탄핵 때는 그날까지 특별 할인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진셰노사이드 함량 압도적인 제품인데요. 그만큼 효과가 크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액상으로 드실 수 있는 제품도 있는데, 자, 올겨울 건강관리 천지향과 함께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스픽스 스토어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직접 확인해서 구매해 주십시오. 윤석열은 무엇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 그리고 국민의 분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요구, 국회의 탄핵 가결, 그리고 윤석열은 국민들 앞에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을 사유화하면서까지 이 저항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출발 지점은 어디였을까요? 김건희의 주술이었습니까? 아니면 윤석열의 오판입니까? 혹시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명태균 게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진실이 폭로되기 직전 윤석열을 통해서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막아보려고 했던 김건희의 생각, 행동, 그리고 결행. 오늘 저는 강혜경의 진실, 공익제보자 강혜경의 진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서 있으며 또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언론 나오셨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탄핵 국면 이렇게 이제 보면서 네.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나라가 정말 엉망으로 해서 국민들을 너무 실망을 시키는 네. 지경까지 이제 이르렀다는 예.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왜 또 이렇게 가는지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신 거죠. 네, 자,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강혜경 공익제보자 얘기를 들을 텐데요. 먼저 궁금한 내용부터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 수사,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혜경 국장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번 조사를 받았습니까? 일단 지금 총 14번 받았고, 이제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서 4번, 이제 검사가 있는 이제 검사실에서 10번 해서 총 14번 받았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횟수를 아직까지 검사 쪽에서도 모르겠다,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 이제 여론조사권이라든지 정치 자금으로 해서 여러 번의 이제 조사 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남아 있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까지 조사가 됐는지 느낌으로는 한 몇 퍼센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대치가 한 60% 정도. 그래요? 네네. 그럼 엄청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들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이게 횟수가 거듭되다 보니까 예. 저도 이제 피로도가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조사를 딱 받으러 가면 괜찮은데 이제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되면은 점점 이제 집중도도 떨어지고 조사를 받고 이제 나오면은 정말 무기력하고 그 다음 날은 아예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자, 보통 아침에 이제 9시, 10시 정도에 조사받으러 들어가면 네, 통상적으로는 저녁에 한 8시에서 늦으면 10시 정도에 나올 경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13번? 14번. 14번 받았다. 네. 앞으로 얼마나 더 받을지도 모른다.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미 했던 것을 확인, 재확인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까? 어떤가요? 일단 지금 수사과에서 조사를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질문했던 건도 있고, 제가 이제 14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검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제 녹취만 확인하는데 2주 이상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한 2만 개 이상의 녹취를 이제 한 부서가 확인한 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이제 나눠서 이제 검증을 하는데 2주 이상이 걸렸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명태균 휴대폰이라든지 이제 USB가 이제 검찰 쪽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 자료까지 이제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또 이제 걸릴 걸로 일단 예상이 되거든요. 네. 녹취를 하나하나 다 검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약간의 이제 좀 늦어지는 감은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녹취라든지 이런 게 거의 이제 확인이 되면은 수사에도 좀 속도가 붙을 걸로 일단 저 나름대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 이런 느낌 좀 덜 받습니까? 의도는 없는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느껴지고 네네. 그러면은 이 사건의 총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한번 밝혀보자는 의지는 확고하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육체적, 정신적인 이제 좀 피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조사를 받고 있지라는 근본적인 질문 한 번씩 해보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이게 물어보지만은 예. 근데 이 건을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후회는 안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싶고 예.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제일 힘든 건 어떤 거예요? 뭐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제가 그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힘들지는 않는데 이제 장시간 이제 계속 이제 앉아 있어야 되고. 앉아 있어야 되고 이제 그 대기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질문 답 이게 아니라 자료를 또 찾으시면서 저한테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수사관님이나 이제 네. 검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실제로 본인들이 잘 모르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치 학원에서 뭔가 배우듯이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동일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이미 전에 조사받았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한다든지 네, 또는 조사하는 수사관이 검사가 바뀌어 버려 가지고 네.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제 좀 불필요한 비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파트가 나눠지고 제가 처음 이제 조사를 받았던 수사관은 다른 이제 여론조사 쪽으로 이제 그분이 가 계시고, 예. 그러니까 그 검사 담당자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다시 확인을 하는 반복적인 질문과 답변이 좀 있습니다. 예. 뭐 불편하지만 불편하다고 이제 인터뷰에서 말씀하실 수가 없지만 느낌으로는 충분히 오고요. 최종적으로 타겟, 자 윤석열, 김건희가 무료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것으로 조사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방향으로는 쭉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여론조사할 때 대선 관련해서 조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던 예. 부분이고, 일단 그 여론조사 건을 지금 최종적으로 다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그 대선 관련해서는 검사 쪽에서도 검찰 쪽에서도 그 윤석열과 김건희 타겟이 돼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하다. 네, 그러면 지금 자 오세훈 시장 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네. 이준석 전 대표 네. 이제 이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아직 조사가 됐다까지는 제가 아니고 네 들은 바가 없고 조사 예정인 것까지는 알고 예정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 국장은 그 조사는 받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여론조사 여론조사 관련해서 오 시장 관련된 거. 오 시장 거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부산 거랑 예. 대구 거는 일단 예정이다. 일정이 잡히면 연락을 주겠다라는 얘기까지만. 부산은 제가 박형준 들었습니다. 부산시장, 대구는 맞습니다. 홍준표 시장 이렇게 네네. 됩니까? 네. 거기까지도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박형준 부산시장 관련해서는 조사만 한 것이지 거기에서 조사가 왜곡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닌데도 조사는 합니까? 아니면 거기도 공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시장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건수가 좀 꽤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박형준 건이 이제 몇 건이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건에 대해서 일단은 그러니까 부산시장 전체를 조사를 일단은 그 검찰 쪽에서 할 거고 네. 박형준 건으로 해서 또 별도로 이제 조사를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이 들어왔고 정말 이게 공짜가 됐었는지를 저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 이 말씀은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박형준 부산시장도 네.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면 누가 냈으며 그쵸. 그것이 그러면 정치자금법으로 청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을 선거 해봐야 관련 되는. 비용으로 인식이 돼 있는지 아닌지가 하나가 있을 테고 네네. 두 번째는 만약 그렇게 되지 않고 공짜 여론조사까지 했다고 하면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인데 네네. 그것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네. 것이고
그럼 그게 끝나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으로 대구시장으로 갑니다. 간다라는 네.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것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거기에는 아직 중요도가 별로 높지 않다. 당대표 선거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 선거에서는 일단은 그게 이제 대선 조사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예. 여론조사 건으로는 아마 이준석 당대표 그 당시에 당대표 같은 경우는 그쪽 조사가 아니라 김영선 공천 관련해서 아마 조사가 될 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생각을 한다는 네네. 거죠. 자, 날짜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2021년 4월 7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네. 그 당시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네, 맞습니다. 동시에 이제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리고 6월 11일입니다. 6월 11일 2021년 6월 11일 날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로 네네. 당선되는 이제 그 과정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대선 예비 후보, 본 후보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이제 이런 정도 내용은 참고를 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네. 시간은 많이 이제 더 걸릴 것 같다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사실 직장이 지금 없으시잖아요. 직업이 없어졌잖아요. 맞습니다. 무직입니다. 무직이고 지금 이제 남편분이 뭐 공직에 계시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경제적으로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미 수입 없이 지냈던 게 지금 1년 아직 1년까지는 아니고 5월 5월 달에, 말일자로 이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공백이었고 지금 제가 그러니까 그 임기가 끝난 이후에 제가 생각했던 일을 하고자 예. 이제 사업을 차려가지고 이제 그 일을 운영을 하려고 사무실도 알아보러 다니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완전히 올스톱이 됐어요. 올스톱 됐고 그리고 그때 그 사업은 아마 여론조사 회사를 네, 맞습니다. 해보시겠다는 언론사, 인터넷 계획이었고 언론사하고 같이 또 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김한정 회장이 거기에 하면은 뭐 투자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이제 이 명태균 게이트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다 이제 없어졌고 지금 일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이게 지금 언제 검찰 쪽에서 또 부를 이게 예정이 없기 예. 때문에 언제든지 부르면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일도 지금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라 경제활동을 이제 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이 사건이 마무리가 마무리해야 되는 됩니다.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셨죠. 그렇죠. 김한정 회장도 한때는 굉장히 돈독한 신뢰관계를 가지고 네네. 있고 또 그분도 어느 시점에는 강희경 국장을 돈을 몇 천만 원 빌려주라는 사람으로 협박범. 공격을 하게 되고 네, 협박봉으로 만드셨더라고요, 저를. 주위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관계가 멀어졌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소회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번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다들 주변 분들이 참고인 조사라든지 이런 걸 이제 받으러 가시면서 일단은 저를 원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힘내라고 조금이라도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 분도 또 계시긴 한데 언젠가는 이제 오해를 풀어야 되겠죠. 그분들도 저한테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풀었으면 좋겠고 저는 본인들 그러니까 이분들을 뭐 이렇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일을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와서 이제 진술을 받게끔 검찰 쪽에서 이제 이분들을 이제 조사를 받았던 거라 제가 뭐 일부러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에 대한 오해는 조금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이제 진실에 대한 것이 밝혀지는 시점에 풀릴 수도 있고 네. 또 시간이 좀 더 흘러야 감정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그쵸. 골이 좀 깊은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도 드는데 좀 전에 대답하셨는데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주위에 사람들도 많이 읽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 또는 조사 과정에서 느끼는 정신적 육체적인 이제 고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내가 진실을 고백한 것이 훨씬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멀어진 사람도 있지만 강희경 국장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도 주위에 더 생긴 많습니다. 것도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특히 이제 많은 도움이 되고 네. 있을 테고 일가 친척들은 어때요? 일가 친척들도 항상 저 걱정하시면서 거의 뭐 매일 전화를 주셔가지고 예. 힘내라. 그리고 대신에 이제 몸 조심해서 다니라. 예. 이제 너무 이제 구구 쪽에서 너무 이렇게 일어나시다 보니까 좀 조심해서 얼굴 좀 가리고 다니라 이렇게 예. 말씀하시죠. 오늘 이제 강희경 국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조명을 새롭게 좀 해보는데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왜 시작했는가? 왜 시작했는가?
그 진실을 폭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요. 일단 따지고 올라가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그 대통령이 아닌 배우자, 어떻게 보면 이분도 비선이지 않습니까? 예, 예. 비선의 힘을 빌어서 일단은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된 이후에도 이분들의 만행들이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이고 들리고, 이게 너무 불법적으로 일어난 일이 너무 많았고, 또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모셨던 그 국회의원이 너무 행동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나 저한테도. 그러는 바람에 이래저래 복합적으로 마지막에는 이분의 정치를 못하게끔 제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시작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폭로를 했으면 네. 이제 두 가지가 나올 건데, 하나는 자 미안하다, 모든 거짓을 바로잡을 테니까 원상복구를 하겠다라고 할 수 있고, 지금 그와 정반대로 다른 경우는 무슨 소리 하느냐, 강희경 하는 모든 이야기가 거짓말이고 사기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덮어씌우거나 공격하는 거지, 이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자, 윤석열, 김건희는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심에 있는 명태균, 김영사는 여전히 강혜경이 거짓말을 지키고 있다라는 프레임으로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고, 네.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억울하고 강혜경이 모든 것을 잘못했다라고, 그런 판사의 결정 내용, 검사의 기소 사실조차도 아예 원천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뻔히 드러난 사실조차도 강혜경에게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분들이 정말 구속됐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구속됐을 때 바른 대로 다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구속이 된 이후에 그때라도 내가 잘못했다, 사실은 이래저래 해서 내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인정을 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이분들이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도 이제 조사를 받으러 이제 검찰에 옵니다. 온 상태에서도 완전히 모르쇠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분들은 나는 다 죄 없어, 아무 문제 없고 강혜경이 다 했어 하고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지만, 빠져나갔을 때, 이 사람들의 이제 생각대로 빠져나갔을 때는 정치를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다 덮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근데 지금 이렇게 훤히 보이는 진실,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목격했는데, 이거 뭉개고 정치를 다시 할 수 있다, 또는 그 기회가 언젠가 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비정상인데, 네, 비정상인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 네. 추측하는 게 아니고 단정을 네.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었다. 네, 그렇게 하고 남을 사람이다. 그리고 본인들이 나오더라도 도와줄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네. 거예요.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계속 덮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아마 중형이 나올 텐데, 끝까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오판하는 이유는 언젠가 세상이 바뀌어서 다시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뀌지 않는 이유가 정말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같은데. 네. 보통 일반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본인 정치 아무리 욕심이 많다 하더라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은 아닙니다. 근데 혹시 이것을 인정하면 되지 않는 본인의 자존심, 또는 본인이 갖고 있는 확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못 내려놓는 건 아닐까요?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다. 네. 다 무너져버린다. 이런 것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실제 제가 통화를 해보고,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벌어졌고, 지금 이것이 어떤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법적인 부분은 판단 잘 못하는 거 맞습니다. 법적인 부분 판단을 잘 못한다. 네, 네. 그 말은 일부러 거짓말을 시키지 않을 텐데,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정돈이 안 돼 있다, 또는 이걸 잘 몰랐던 것 아니냐. 김영선은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명태균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김영선 편을 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꼬여버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했는데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제 몰랐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전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제 법적인 이 범위 안에서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모를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 언론이 이번에 공익제보자 강혜경 국장의 이런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의심을 한다거나 누군가 배우가 있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이제 폭로가 나오면 정치적 공방이 되어서 뭐 배우의 민주당이 있다, 네. 배우의 종북 좌파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이 폭로 자체가 굉장히 논쟁적으로 바뀌는데 강희경 국장의 이번 폭로는 그런 언론의 보도 경향은 확연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 쪽에는 없었는데 예. 댓글에는 예. 간혹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댓글 다시는 분들이 민주당에 뭐 뒷배가 있네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이렇게 댓글 예. 다시는 분은 계셨는데 이제 언론 쪽에서도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떤 뭐 뒷배를 이게 등에 지고 이렇게 막 폭로를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제 양심껏 저 폭로를 했기 예. 때문에 언론 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 어쨌든 그게 이제 일반적인 폭로와 좀 다르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국힘당원이라는 것 때문에 네. 국힘당원이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느냐라는 이제 판단도 있었겠지만 언론이 비교적 그래도 강 국장이 폭로하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이제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네. 명예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강희경 국장 개인까지 거론하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이 사람 또 뭐야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던데 홍 시장이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본인은 깨끗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저를 공격을 했는데 저는 이 사건이 딱 마무리되는 시점에 홍준표 지금 현 시장이시죠? 예. 사과 받을 겁니다. 사과를 받을 것이다. 네, 꼭 받을 겁니다. 아니, 사과를 안 할 사람인데 어떻게 사과를 받을 받아요? 겁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해라고 저는 요청할 겁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저를 사기꾼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예. 오세훈 시장한테도 사과를 무조건 받을 거고요. 예. 여자 김대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홍준표가. 홍준표가 이제 여자 김대엽이다라고 네, 해서 마치 사기꾼이다 공작 했고. 정치의 그쵸. 일종의 그 주동자처럼 네. 이렇게 이제 만들었잖아요. 도움을 받았거든요.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이제 여론조사로 해서 예. 그러니까 명태균 당시의 예. 대표한테서 여론조사로 해서 그 대구 수성을 무소속 국회의원까지 가는 그 과정에 예.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양산 포함해서 뭐 양산, 창녕까지 장년까지 했지 해가지고 않습니까? 지역을 고르는 방법까지 하고 조언까지 해줘가지고 수성을까지 가게 됐던 예. 당사자인데 명태균을 비롯해서 저까지 싸잡아서 사기꾼 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도움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도움 받은 거 없다? 이 사람들은 다 모르는 사람이다, 사기꾼이다라고 이렇게 취급을 한 자체가 저는 너무 기분 나빴거든요. 기분 나쁘기도 했고. 네. 근데 홍 시장이 이제 만약에 그렇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뭔가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리고 물을 지금 거다. 제가 오세훈 시장은 고소를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저 말고 이제 저 포함해서 이제 10분 정도를 예, 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은 제가 아직 고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돼서 뭐 보도가 안 된 걸로 보면 아직 이제 안한것 같긴 뻥카는 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한 게 없다라고 네.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홍 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그래 강하게 부인도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공격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 시장이 원래 알고 있던 홍 시장 모르는 분은 아니었잖아요.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쵸. 근데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명태균을 딱 자르기 위해서 예.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도 마찬가지. 두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신 거예요. 한 예. 거예요. 딱 이게 뭐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 그리고 홍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명태균, 강혜경 사기꾼이다, 사기꾼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은 자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깨끗하지만, 그러니까 깨끗하니까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면 홍준표 시장은 본인이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민경 게이트 때문에 대선 출마하지 못할 것이다. 네. 쪽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민경 게이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홍 시장은 대선 출마를 감행해서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전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출마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한다의 한 표입니다. 한 표죠. 네. 지금도 터져 나올 게 매우 많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개가 돼 있는 일부 내용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훨씬 더 많은 비위 또는 불법적 사안이 나올 수 맞습니다. 있다라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홍 시장의 양아절이라고 불렸던 최용희 비서관, 보좌관 잘 아시죠? 네, 압니다. 가깝게 지내시고 서로 신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죠. 최근에는 연락을 못했는데 네, 예. 유지가 되고 예. 있습니다. 그분도 지금은 본인은 정치적인 도의 때문에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네. 제가 알기로도 홍 시장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개 비서에 지나지 않았는지 아니면 홍 시장 아들 홍모 씨와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였는지 그리고 홍 시장의 아들은 과연 명태균과 아무런 연관이 없이 활동해 왔는지 이런 것들도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드러나야 다만 합니다. 드러나야 거고. 한다. 예. 네. 드러날 거고 드러나야 되고 예. 드러날 겁니다. 드러날 것이다. 네. 거기에 숨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 그리고 홍 시장 최측근인 박재기 사장도 그쵸.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드러날 겁니다. 드러나고 그것은 뉴스 타파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취재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적정한 시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로 하고요. 자, 그런 이제 홍 시장 이야기를 해보면 주변 인물들이 명태균을 어떻게 죽이는지 명태균과 지금 강혜경 국장은 진실 공방을 하고 있고 그것도 진실이 사실상 확인이 됐지만 오히려 두 사람을 놓고 또 홍은 공격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지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저는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정리 과정에서도 더 많은 진실을 국민들께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탈당했습니다. 원래 책임당원이었죠. 그 권리당원. 네, 책임당원 그러니까 예. 당비를 한 달에 10,000원씩 내면서 예.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국감장에 나가서도 제가 책임당원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좀 반성해 달라.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까지도 이제 외쳤는데 그 이번에 대통령 그 탄핵 부결 앞에 12월 7일 날 그 부결이 됐을 때 네. 너무 화가 치밀어서 제가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같이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너무 화가 치밀어서 더 이상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더 이상 이게 유지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12월 4일 날 1차 국회에서 탄핵안을 상정하고 의결했을 때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때 네. 그 일을 계기로 너무 부끄러워서 탈당해버렸다. 네, 12월 9일 날 온라인 탈당을 하려니까 안 예. 돼가지고 서면 그 팩스를 보내가지고 탈당기를 제출을 해가지고 탈당 의사를 밝혔고 12월 9일자로 탈당을 했습니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그거 그 경남도당에 경남도당에 국민의힘 보내서 경남도당에 12월 9일 날 네, 이제 탈당을 했고 그렇습니다. 14일 날 이제 가결이 결국 가결이 네. 됐죠. 좀 전에 말씀 들어보면 탄핵 집회에 그러면 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얼굴 다 가리고 얼굴 다 가리고. 네, 혹시라도 제가 그 집회하는데 피해가 갈까봐 이제 방해가 될까봐 그럼 주로 서울로 올라와서 네, 이렇게 서울로 탄핵 집회에 왔었습니다. 참석을 해서 한 몇 번 정도 올라왔습니다. 4번 정도 네 번 정도 참석했습니다. 올라왔고 네. 마스크하고 안경도 쓰고 이렇게 모자 쓰고 그 패딩에 모자 쓰고 예. 뿔테 안경 쓰고 마스크하고 주로 어디 가서 그러면 집회 참석했어요? 국힘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앞에 하고 앞에 광화문하고 광화문하고 이렇게 네네. 가셨고 그렇게 뭐 부산에 가도 되지 않습니까? 가깝게 뭐 창원도 있고 그런 느낌에서 이제 서울까지 올라온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그냥 저희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제 모이는 그 의미 예, 해야 예. 되나 그런 게 일단은 지역보다는 서울에 오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는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에 왔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국민으로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명태균 게이트를 이제 폭로했던 당사자로서 나도 여기에 동참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명태균 게이트 폭로자로서 공익자보자로서 책임이 더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느 쪽이었습니까? 후자다. 네, 후자가 먼저고 예. 일단 저도 국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추위에 떨면서 이제 탄핵을 외치고 일단 체포를 외치는 그 모습에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 폭로자로 내부 고발자로 해서 일단 먼저 참석을 했던 게 있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처음에 폭로했을 때 이게 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까지 가는 이런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요.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이게 뭐 탄핵이라든지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그러니까 언론 그 보도 내용 보니까 그 계엄하기 전에 명태균을 거론을 하면서 이게 나라냐 하면서 계엄을 선포를 했다라는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이걸로 이렇게 나라 내 계엄까지 하게끔 만드는 이 요인이 됐었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민주당의 국회의원 두 분한테 들었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질문을 드리면 네. 이번에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탄핵과 관련된 이 정치적 격변은 그 출발 지점이 여러 군데의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이 명태균 게이트였다라고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명태균 게이트가 촉발됐던 것은 강기경 국장의 진실 폭로였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출발 지점과 끝 탄핵,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의 폭로와 탄핵은 결국 강희경 국장의 폭로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네. 야 그거 말도 안 돼라고 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은 아닌데 예. 일단 일이 너무 좀 커진 것 같고 일단은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명태균 게이트라는 게 김건희가 먼저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가 모든 걸 일을 저질러 놓은 거를 덮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거를 폭발을 시켰던 거라 다른 국민들이 보는 거나 이제 의원님들께서 보는 게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비상계엄과 탄핵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무엇이 이것을 촉발시켰느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명태균 게이트였다. 마지막에 명태균 황금폰 네. 제출되는 거 있었고 그 이전에 개인 PC. 컴퓨터에 있는 것이 다 이제 포렌식으로 복원이 되는 과정에서 대화가 엄청 많이 쏟아졌다. 나왔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촉발시켰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희경 국장, 강희경의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것은 한 번 더 상기시켜 봐야 한다. 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개인은 특정한 진실을 국민들께 알려야 하는 의무감, 정의로움 또는 개인이 지금 받았던 피해에 대한 일종의 보상의 측면에서 폭로를 했다 하더라도 그 개인의 폭로가 이제 세상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폭로할 때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처음에 이제 폭로를 딱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위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에 좀 큰 파장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했지만은 온 나라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뒤바뀔 정도의 이렇게 큰 파장은 아예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계기로 해서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길을 좀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일 처음에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 때 공정과 상식이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본인이. 근데 그 공정과 상식을 본인이 지금 다 엎어버렸어요. 공정도 아니고 정말 비상식적으로 버린 지금 나라인데 공정과 상식을 지금 국민이 다시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일단은 그 마지막에 지금 그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이 되고 나면 정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국힘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를 또 공격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의원 쪽, 그 국민의힘 쪽에 그 보수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후보가 대선에 당선이 안 됐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탄핵돼야 하는 것이고 네. 그 범죄 행위 하나하나를 나열하면은 상상 초월의 일들입니다. 자, 그런보다는 국힘에서 지금 끝까지 윤석열은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탄핵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 지금 뭔가 종북 주사파들이 난동을 부려서 네. 억울하게 윤석열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이제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의 논리, 사실 40명이니까 일부도 아니에요. 절반 정도 되는 네, 의원들의 맞습니다. 그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국민의힘 소속의 이제 그 정당 소속의 대통령이라 해서 무조건 안고 가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냉정하게 비판을 하면서
나라 이제 국정 운영이 되게끔 도와주는 게 지금 현재 여당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불편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근데 국힘 쪽에서 보면 야 이거 결국 탄핵되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건데 그거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게 보수 전체를 보면 더 중요한 일 아니냐.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는 것이 윤석열에는 도리이기도 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 막는 길이다라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다음 이제 대선이 좀 얘기가 거론이 되고 예. 있는데 무조건 이재명 지금 현재 당 대표를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 시간 끌기 하는 건 정말 안 맞다고 봅니다. 예. 일반 국민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거 시간 끌기 하면 안 됩니다. 예. 내릴 거 내리고 대통령이 될 사람을 대통령을 올리게 만들고 나라를 안정되게 만드는 게 국회의원들의 몫이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은 이렇게 탄핵이 되고 그리고 60일 뒤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김건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김건희도 체포돼서 구속되고 예.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게 될 거는 같습니까? 자, 배우자가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런 김건희 특검도 있긴 하지만 또 맹태균 게이트에서 김건희가 지금 총선 개입했다는 증거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두 사람 다 구속돼야 한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약간 동정심 같은 게 생겨서 김건희는 봐주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동정심이 있으면 안 되죠. 예. 오히려 죄를 더 많고 크게 저지른 게 김건희인데 예. 똑같이 처벌을 다 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김건희도 구속될 것 같습니까? 구속돼야 됩니다. 구속돼야 한다. 혹시 맹태균 게이트 수사가 네. 윤석열 탄핵되고 난 뒤에 허지부지 된다거나 있는 것 없는 것 없이 그냥 유야무야 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십니까? 위험해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지금 14번이라는 조사를 받고 그 시간 그리고 그 자료라든지 이런 걸 엄청 많이 지금 검찰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결론을 맺게끔 예. 검찰에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하고 네. 또 뭐 국민들도 압박을 엄청 넣을 것이고 네. 맹태균 게이트의 진상규명 반드시 이루어져야 이루어져야 한다. 됩니다. 맹태균 쪽 소식은 지금 잘 모르시죠? 일단 조사는 계속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조사 있습니다. 계속 받고 있다. 네, 그리고 김영선 같은 경우도 일단 저는 들리는 얘기로는 네. 약간의 이게 정말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약간 공황 장애가 있는 것 같다라는 네. 그런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 한대요. 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을 때 거짓말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엄청 떨면서 조사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누군가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약간 이제 그 본인 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게 끝까지 지금 인정은 하지 않고 않네요.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네. 그냥 증거- 모른 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증거를 들이미는데도 아니다. 나 모른다. 예. 본인 녹취가 있는데도 아니다. 나 모른다. 강혜경 국장이 지금 그 조사를 받고 그 전에 폭로자 공익 제보자의 신분으로 지금까지 쭉 지금 최초 폭로했던 것이 아마 9월 5일이 2024년 9월 5일이 뉴스토마토가 최초 보도를 했고 네네. 본인이 언론에 나와서 스픽스에서 인터뷰를 했던 것이 한 9월 15일에서 2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가까이 이제 됐는데 개인의 폭로자 공익 제보자에서 이제는 이제 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네. 공적 인물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이 좀 본인에게 부담이 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책임감이 엄청 더 커졌습니다. 책임감이 커졌다는 의미는 어떤 부분에서 책임감이 일단 커졌나요? 지금 터져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든 저는 마무리를 짓겠다. 명태균 지금 게이트에 명태균 대해서는 게이트에 본인과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네. 마무리를 짓겠다. 네, 그것이 지금 이제 조사를 받게 하는 힘이기도 하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알아보는 사람도 많고, 자 개인은 조사받을 때 책임을 지면 되지만 이미 이제 바깥에서는 굉장히 공적으로 네, 강국장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 실제로 너무 많죠. 네, 많습니다. 근데 일단 다행인 게 저를 대면했을 때 욕하시는 분은 없어요. 없습니까? 네, 다 이제 힘내라 응원을 해주시고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밥값을 또 대신 계산해주시고 하시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저 김해 쪽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서울에 왔을 때 그렇습니까? 서울도 그랬는데 예. 이번에 그 창원에 제 이제 조사 받으면서 이제 그 법원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그 검찰청에서 좀 벗어나 있는 곳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여자분이 오셔서 힘내시라 하시면서 제가 바깥 계산하고 갑니다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아, 창원에서도 그런 일이 예. 있었고. 네. 그거는 이제 지역을 가리지 않고, 가리지 않고. 아무리 이제 보수적 정치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네, 창원에서도 응원해 주는 분이 굉장히 많다.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럼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돼? 원래 여론조사회사 차려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서 못할 것 외부인들이 같습니다. 네. 못할 것 같다. 네. 너무 이제 조작 얘기가 많아가지고. 뭐라고요? 조작 얘기가 많아서. 여론조작을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명태균 시켜서 했는데 그래, 앞으로 시켜서 했죠. 여론조사 관련된 업무를 하면 그 정확도나 또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 이런 것들은 저도 자료를 보니까 출중하더라고요. 여론조사 전문가로 네. 제대로 이제 그 역량을 갖춘 분인데 이제 이미지가 지금 그러면 여론조작에 그쵸, 많이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쪽 분야로 일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시는 거고. 그러면 향후에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대체로 이제 이 일은 마무리 국면으로 가는 것이고, 네. 본인은 아까 60% 정도 조사가 됐다고 하지만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것은 역사적 책임, 법적 책임, 정책 책임이 지금 어떤 식으로든 지우면서 책임을 지우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더 확장이 되거나 확산되는 것보다는 정리 국면으로 가고 있으면 그 이후에 본인이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와 이제 뭐 언론사를 같이 이제 운영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지금 이제 방금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작이라는 이런 말 때문에 여론조사라면 약간 신뢰성의 문제가 있는 거라 저도 지금 사업을 어떤 거를 해야 될지라는 생각이 좀 많습니다. 어떤 걸 해서 정말 이제 먹고 살아야 될까? 네. 네. 그 생계 유지는 일단 해야 될 거 해야 아니에요.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없으면 그냥 막일이라도 했어라도 그쵸, 네. 애들 키우고 네. 다 그냥 이제 경제 활동을 어쨌든 하셔야 되는 그쵸, 것이다라는 것이고, 솔직히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공적 인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벌렸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반드시 진실 규명을 하겠다라고 하고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고 대중들이 알아주고 있고 인지도까지 생겨버렸어요. 자, 그러면 현실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사회에서 공적 역할을 좀 더 해달라는 요구가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다. 아니면 아주 일상적인 이제 아이들의 어머니로 또는 배우자로 그대로 나는 돌아가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을 하겠다. 이 두 가지가 선택의 기로에 선다면 네. 전자로도 이렇게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나요? 너무 평범하게 사는 거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예. 없어서 전자 쪽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필연적으로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이 일이 끝났으니까 나는 돌아가서 그냥 평범한 일상에 과거의 강희경으로 그대로 돌아간다. 물론 그것은 이제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인지도 그리고 공적 역할까지 이제 감안을 한다면 더 큰 책임이 주어질 수도 있다. 이것을 이제 마다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거절할 것이냐라는 것도 고민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강혜경의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특집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명태균 게이트 혹시 잊혀지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 생각을 하고 그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나 숙제로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또 이 명태균 게이트라는 것이 지금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어떤 작용을 했는지도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강희경 국장과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한 여성이 시사경남이라는 언론사에서 편집국장을 하고 여론조사 전문가로 살다가 명태균과 함께 김영선을 국회의원 만드는 과정에서 쭉 이런 스토리들을 이제 이어가다 보면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제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었어요. 네. 어떻습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저는 일단 제가 살아오면서
이제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이 후회하지 않게끔 선택을 하면서 사는 거를 저는 계속 이제 최우선적으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후회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근데 살다 보면 어떻게든 후회는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후회라는 그 단어를 이번 사건이 일어나면서 몇 번을 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이제 명태균 대표와 보냈던 그 사회생활 10년, 그리고 김영선과 보냈던 7, 8년이라는 그 시간에 대해서 아, 내가 이렇게 선택을 왜 했을까? 라는 이제 후회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후회를 하더라도 후회는 그러니까 후회하는 횟수는 최소한 줄이면서 인생을 살아가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하면서도 그 후회를 횟수를 후회가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알리자라는 네. 걸로 가서 후회 횟수를 줄인다. 네. 강혜경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정의와 진실을 밝히는 강혜경 국장의 이런 상황은 강 국장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슷한 일은 또 생길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원칙, 어떤 행동 지침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바른 것이냐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의와 진실되게 예. 행동하는 정의와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정의와 진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의와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강혜경 국장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개인으로서 또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또 남편의 배우자로서 사시겠다. 네. 국민으로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정의와 진실을 강조하는 강혜경 공익제보자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도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서 있으며 또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집 인터뷰 이렇게 나와주신 강혜경 공익제보자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주말과 휴일에 방송 시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분에 122만 명 구독을 달성했습니다. 항상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당장 스픽스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댓글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